내가 오늘 가져온 책은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라는 책이고 르네이 엥겔른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야. 즉 시선과 칭찬이 여성을 자기 대상화의 덫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스스로 덜 매력적이라 느끼게 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결 방법이 나와. 하나의 외모에 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자신에 대한 비판이야. 그럼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기의 또 다른 외모에 대한 비하를 다른 사람이 또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요즘 살이 찐 것 같아. 살을 빼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아니야, 너 괜찮아. 살 안 빼도 돼. 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이 나를 비하하는 거야. 나도 요즘 살 좀 많이 찐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식의. 결국 두 개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다 같이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거나, 다 같이 자기 대상화의 덫으로 가거나. 그래서 난 페미니즘에 대해서 접하고 나서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많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택한 방법은 첫 번째였거든. 아니야, 괜찮아 라는 격려의 말을 해준다. 근데 이게 자기 대상화의 덫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지. 근데 이제 약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응, 나도 생각이 나는 게 응,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봤는데 어, 계속 자기가 막 요즘 살찐 것 같다, 좀 자기가 좀 게을러져 갖고 좀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상 또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보여 라고 하기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 그러면 좀 열심히 해갖고 살 좀 빼 하기도 이상하잖아. 그지, 뭘 해도 이상한 대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일단 듣고는 있었어. 그냥 가만히 듣고서 그래? 근데 내가 여기서 뭔 대답을 해야 그러니까 쟤한테 좋은 대답이 될까?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지,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진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그때는. 진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지. 뭔 얘기를 해도 이상하니 뭐 방법이 없었어 그때는. 근데 여기선 그 친구도 여성이잖아, 맞지? 그렇지. 약간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대화 주제에는 외모에 관련된 얘기가 꼭 한 번씩은 나온다는 게 조금 슬퍼, 나한테는. 그건 그래. 보통 남자애들끼리는 잘 안 하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사회가 확실히 남성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게, 남자끼리 만약에 야 나 요즘 좀 살찐 것 같다 그러면은 딱 그냥 오히려 아니 너 왜 이렇게 돼지 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대놓고? 근데 그게 어떤 비하의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냥 장난일 뿐인 거지. 장난의 느낌?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난의 느낌. 그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장난이지. 근데 어. 만약에 그 똑같은 얘기를 여성한테 했을 때는 정말 자기 비하의 늪으로 가기 좋은, 딱 좋은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남성끼리는 서로가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거야. 애초에. 그치. 그치. 관점 자체가 자기한테 외모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요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외모에 대한 공격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공격이잖아. 근데 그걸 장난으로 그치. 넘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강박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치. 약간 내가 아까 이 얘기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책 인용 그대로 할게. 남성은 듣기 싫은 여성의 말을 말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여성을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논리적 결과물이다. 이걸 보면은 엄청 비슷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너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애들끼리는 뭐 내가 살이 쪘다고 얘기했을 때 뭐야 너 완전 돼지 됐네 라는 말을 장난으로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이게 여성에게 갔을 때 비난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남성인 친구가 살쪘다고 얘기했을 때처럼 얘기를 못했던 거지. 그 여성인 친구한테 자기의 말이 그 아. 친구한테 비난으로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 맞지,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약간 대중문화적인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난을 개그 소재로 쓰잖아. 근데 이게 웃기다고 다 같이 웃고 있잖아.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리고 이게 왜 웃긴지 알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야.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난은 여성에 대한 공격인데 그거 자체가 그냥 웃김의 포인트가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옛날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던 건데 지금 보면은 저걸 어떻게 개그라고 칠 수 있지? 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치. 지금 다시 돌아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많지. 그래서 내가 요즘 예능을 안 봐. 예능에서 재밌다고 치는 담배 드립이라든지 외모 드립이라든지 사생활 드립이라든지 그런 게 왜 웃긴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걸 또 재밌다고 웃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겨. 화가 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결 방법이 나와. 이런 대화의 흐름의 문제점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잖아. 우리의 지금 대처법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책 그대로 인용하면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이 내면의 거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여성들이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강력한 문화적 규범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떠올려보자. 다른 여성들도 동일한 가치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과 욕망이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하는 것 뿐이라면 그 자체로도 사회의 반기를 드는 급진적인 행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단하면서도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야기의 흐름 자체를 외모가 아니라 그냥 꿈과 욕망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거지, 이야기의 흐름을. 근데 사실 나한텐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나은 외모를 가지는 게 꿈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잖아.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정말 슬픈 얘기지만 정말 그럴 수도 슬프고 있잖아.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 근데 그건 정말 문화적, 사회적으로 커가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해 라는 그런 문화적 규범을 계속 받다 보니까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사회와 가정부터가 어긋나 버린 거를 어떻게 대화의 흐름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한테는 꿈과 욕망이 다양하잖아.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외모와 관련되지 않은 욕망이 있지 않을까? 건강하게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난 꿈이 이거 두 개밖에 없나 봐. 건강하게 살고 싶다랑 돈을 많이 벌고 싶다밖에 없나 봐.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든지 그런 식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 씨앗 자체는? 그럼 대화로서 그 씨앗을 키울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조금 늦겠지만. 그러니까 꿈과 욕망이 외모 딱 하나일 수는 없다. 일 수는 없다는 아니야. 하나일 수도 있지. 근데 다양한 일 수도 씨앗이 있을 것 같아. 외모에 대한 꿈과 욕망은 이미 나무가 됐다면 그 주변에 아직 키워지지 않은 씨앗들이 존재할 거란 얘기지. 그럼 그 씨앗을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그거를 대화로서 양분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요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외모에 대한 얘기 자체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물론 내 친구들은 이미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그런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피할 수 없다는 걸 작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 이야기가 튀어나올 건데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올 때 이야기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다른 식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난 좋았어. 그러니까 굳이 막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보다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도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좋았어.
괜찮네. 괜찮은 책이야. 너도 한번 읽어봐. 심리학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 그 막 통통한 아이가 못된 아이일 것이다 라는 외모적인 선입견? 그런 거에 대한 실험 얘기도 나오고 재밌어. 통통한 아이는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먹은 친구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러네이 앵겔렌이 쓴 책입니다. 좋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발표였어요.